상속주의 사회, 부모 찬스 없는 젊은 층의 좌절. 상속주의 사회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의해 기회와 성공이 결정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능력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사회가 능력주의보다는 상속주의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상속주의 사회는 21세기에 성장한 세대의 기회가 소득이나 학력보다는 부모 은행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점점 더 결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 자산은 급증하고 임금 상승은 정체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에서 2021년 사이 가계자산 가치는 12조 파운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은 1조 2천억 파운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국내 총생산의 3배에서 8배로 증가하면서 상속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득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대부분은 이걸 거의 진리처럼 믿고 자랐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구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부모님 은행.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늘 기댈 구석이 있는 친구. 아니면 갑자기 짠! 하고 집 살 돈을 마련하는 친구. 바로 이 부모님 은행이라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 개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가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죠. 열심히 일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보상받을 거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종교처럼 여겨졌어요. 내 노력, 내 실력만이 성공을 결정한다. 그런데 정말 지금도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딱 2가지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바로 소득과 부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소득은 뭐냐면 월급처럼 매달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쓱 빠져나가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 같은 거예요. 반면에 부는 집이나 주식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없어지지 않는 저수지 같은 거더. 그리고 이건 대물림이 가능하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이 부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상속주의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ocrac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능력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능력보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내 인생의 스타트라인, 아니 어쩌면 결승선까지 정해버리는 사회, 그걸 말하는 거죠. 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주의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은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빨간불 같은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19년 미국 기준으로 아이가 있는 집들만 딱 놓고 봤을 때 전체 부의 무려 82%를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고작 18%를 가지고 쪼개서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가 얼마나 소수에게 쏠려 있는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회라는 게 얼마나 남아있지 않은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불평등이요, 인종 문제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백인 가구의 중간 자산이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될 때 히스패닉 가구는 400만 원, 그리고 흑인 가구는 겨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비교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걸 더 확 와닿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백인 가정이 1달러, 그러니까 한 1,300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흑인 가정은 얼마를 가졌을까요? 고작 1센트, 우리 돈으로 13원입니다. 13원? 이건 그냥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인종 간의 부의 격차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문제인지, 그리고 이 상속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 불평등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생겨난 걸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이 불평등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또 어떻게 자식 세대한테까지 고스란히 넘어가는 걸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의 대물림 하면 뭘 떠올리죠?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시는 유산을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해요. 핵심은 훨씬 더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교육, 집을 살 때 보태주는 돈, 결혼자금, 사업 미천,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부모가 해주는 투자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따져봤더니 집 사는 건 도와준 게 28%, 교육 투자가 26%나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산 상속은 고작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재산은 자녀가 다 커서 어른으로 자리 잡는 그 과정 자체에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라는 학자는 이걸 기회 독점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 자체를 자기 자식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학교 만들어서 부자 동네 애들만 좋은 학교 가게 하는 거, 명문대에서 졸업생 자녀라고 입학할 때 가산점 주는 거, 그리고 무급 인턴십. 이거 정말 결정적이잖아요. 당장 생활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기회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기회를 돌려먹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속주의가 단순히 돈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줄 겁니다. 먼저 31살 그렉의 이야기예요. 그렉은 정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부모님 도움으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그 박탈감, 그 분노, 오죽했으면 심리 상담까지 받았을까요?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믿었던 한 사람에게 이 상속주의 사회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그렉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예요. 엠마도 31살인데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대요. 하지만 걱정이 없어요. 왜냐? 10년 뒤면 부모님한테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을 게 확실하거든요. 엠마한테 미래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오는 거죠. 그렉의 그 치열한 분노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그런 낙관. 이게 바로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렉과 엠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이렇게나 힘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상속이 노력을 이겨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희망의 사다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눈앞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러한 현상을 19세기와 유사한 역학관계로의 회귀로 보았으며 실제로 부유한 국가에서 상속재산 규모는 GDP의 평균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